왜 킹크랩은 미친듯이 비쌀까? 다리 하나에 수십만 원. 한 마리 가격이 웬만한 직장인 월급의 절반. 이게 개 한 마리 값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속초 수산시장 한 번쯤 가보셨죠? 수족관 앞에서 느릿느릿 기어다니는 그 거대한 놈. 다리만 팔뚝보다 길고 몸통에는 가시가 잔뜩 박혀 있어서 마치 중세 갑옷을 입은 것 같은 그 생물체. 바로 킹크랩입니다. 근데 가격표를 보는 순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오늘은 대게 먹자. 맞습니다. 킹크랩은 비쌉니다. 미친듯이 비쌉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비싼 걸까요? 단순히 맛있어서? 크기가 커서?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목숨을 건 어부들의 사투, 양식 자체가 불가능한 생물학적 한계,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얽힌 복잡한 구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킹크랩 가격표를 볼 때 절대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킹크랩, 영어로 킹크랩. 직역하면 왕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산업계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왕개라고 부르죠. 근데 왜 하필 왕이라는 칭호가 붙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녀석의 크기가 다른 개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킹크랩의 무게는 최대 11kg까지 나갑니다. 다리를 쫙 펼치면 무려 1.8m. 성인 남성의 키에 맞먹는 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대게의 평균 무게가 800g에서 1.5kg 정도인 걸 감안하면 킹크랩은 대게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덩치를 자랑하는 셈이죠. 그런데 크기만 압도적인 게 아닙니다. 생김새 자체가 범상치 않습니다. 등딱지에는 뾰족한 원뿔형 가시가 촘촘히 박혀있고 다리는 굵고 길며 전체적인 실루엣이 마치 심해에서 올라온 고대 생물 같습니다. 찬바다 속에서 묵직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의 다른 해양 생물들이 알아서 비켜갈 수밖에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은 과장이 아닙니다. 개 세계에서 이 녀석보다 위압적인 존재감을 가진 종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인이라면 정말 놀랄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킹크랩이 원래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수십만 원 내고 먹는 그 킹크랩이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버려지던 생선 부산물이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해안가에서는 킹크랩이 워낙 많이 잡혀서 오히려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물에 걸려 올라오면 쓸모있는 물고기 자리만 차지하는 성가신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어부들은 킹크랩을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그냥 비료로 갈아버리거나 다른 물고기 미끼로 썼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도로 던져버리기도 했어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충격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노량진에서 눈 딱 감고 지갑 열어서 먹는 그 킹크랩을 미국 어부들은 귀찮다고 바다에 던져버렸다니. 그런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20세기 중반, 냉동 저장과 장거리 운송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알래스카의 차가운 바다에서 잡힌 해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까지 운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 셰프들이 킹크랩 살을 맛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얗고 결이 굵은 살점, 씹는 순간 퍼지는 깊고 진한 단맛, 다른 어떤 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독보적인 맛이었습니다. 거기에 긴 다리를 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비주얼까지. 맛을 보기도 전에 시각적으로 이미 압도당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킹크랩은 비즈니스 만찬, VIP 접대, 고급 파티의 필수 메뉴로 자리잡기 시작했고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품격과 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거죠. 버려지던 바다의 골칫거리가 식탁의 황제로 등극한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첫 번째 이유, 킹크랩이 사는 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킹크랩은 따뜻한 바다에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수온 0도에서 10도 사이, 수심 최소 200m에서 깊으면 300m가 넘는 차갑고 어두운 심해, 가장 유명한 서식지는 알래스카 근처 베링해입니다. 이곳 해수면 온도는 3도에서 5도 정도인데 손을 몇 분만 담가도 감각이 사라지고 뼈까지 시려옵니다. 그리고 수면 위 상황은 더 끔찍합니다. 풍속, 시속,
140km가 넘는 북극 폭풍, 높이 7m가 넘는 파도, 갑판 위를 덮치는 얼음, 한마디로 인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이유. 킹크랩 조업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베링해 계잡이 선단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무려 770명이었습니다. 일반 직장인 사망률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2006년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상업적 어업은 사망률 1, 2 직업으로 선정됐는데 그 중에서도 알래스카 킹크랩 조업은 10만 명당 300명 이상의 사망률을 기록하며 단연 최악이었습니다. 1988년 한 해에만 베링해에서 42명의 어부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42명이요. 개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1년에 42명. 사망 원인은 다양합니다. 갑판 위에 쌓인 얼음에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하거나 무거운 게 통발줄에 몸이 감겨서 바다로 끌려 들어가거나 갑작스러운 폭풍에 배가 뒤집히거나 그리고 한번 차가운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몇 분 안에 의식을 잃습니다. 구조 시간은 보통 그보다 훨씬 깁니다. 미국에서는 이 킹크랩 조업을 소재로 한 데들리스트 캐치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었는데 제목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어획이에요. 프로그램 이름부터가 이미 목숨을 건 작업이라는 걸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킹크랩을 먹을 때 그 가격에는 누군가의 목숨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잡아올린 개가 여러분 식탁에 올라온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비싸다는 말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유. 조업 시즌이 미친 듯이 짧습니다. 킹크랩은 1년 내내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래스카 기준으로 레드 킹크랩 조업 시즌은 보통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고작 몇 주에서 두어 달 정도. 그것도 바다 상태가 가장 거친 가을 말에서 초겨울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정해진 쿼터만큼만 잡아야 하고 쿼터를 초과하면 즉시 벌금과 조업 정지를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베링의 레드 킹크랩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조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2023년에 겨우 재개됐지만 허용된 어획량은 고작 95만 킬로그램 수준, 1980년에 무려 5,900만 킬로그램을 잡았던 것과 비교하면 2%도 안 되는 양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해빙 감소가 킹크랩 서식 환경을 파괴했다고 분석하고 있고, 과거의 남핵과 트롤 어업의 부수 어획도 개체수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마디로 킹크랩은 지금 멸종 위기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양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양식하면 되잖아?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소도 키우고 연어도 양식하는 시대에 개를 못 키우겠어?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킹크랩은 상업적 크기로 자라는데 무려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수온 0도에서 10도 사이의 차가운 심해 환경을 꾸준히 유지해줘야 합니다. 인공적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관리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게다가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 킹크랩, 그러니까 치개 상태일 때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양식장에 모아놓으면 동족상잔이 벌어지는 겁니다. 현재 기술로 양식 성공률은 겨우 1% 수준. 칠레의 오스트랄 대학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킹크랩 양식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킹크랩은 100% 자연산, 바다에서 직접 잡아올리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양식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모든 킹크랩이 같은 킹크랩이 아닙니다. 킹크랩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맛있는 건 레드 킹크랩. 살이 꽉 차 있고 섬유질이 굵고 단맛이 강합니다. 국제시장에서 최고가로 거래되는 프리미엄 종류죠. 그 다음이 블루 킹크랩, 그리고 골든 킹크랩 순서인데 이것들도 충분히 맛있지만 레드 킹크랩에 비하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킹크랩은 대부분 러시아산입니다. 동해안을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산 킹크랩이 한국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국과 유럽으로 가야 할 러시아산 킹크랩이 행선지를 바꿔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로 대거 밀려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내 킹크랩 가격이 한때 급락한 적이 있어요. 킬로그램당 12만원 하던 레드 킹크랩이 7만원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면 물량도 바뀌고 가격도 다시 튈 수 있습니다. 결국 킹크랩 가격은 전쟁과 외교, 기후변화까지 얽힌 글로벌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킹크랩은 보통 한 마리 통째로 파는 게 아니라 다리와 집게발 단위로 판매됩니다. 왜냐하면 몸통에는 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덩치의 개를 통째로 사봐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부위는 다리와 집게발뿐이에요. 큰 다리 한 쌍이면 1kg 가까이 나가는데 그 안에 살이 꽉 들어차 있어서 통째로 사는 것보다 훨씬 실속 있습니다. 노량진이나 속초 수산시장에서 킹크랩을 사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인들이 A급, B급으로 등급을 나누는데 이 등급 차이의 핵심은 수율이에요. 같은 무게라도 살이 얼마나 꽉 차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급은 수율 80% 이상, 즉 무게의 80%가 살이라는 뜻인데 이 정도면 정말 대박인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킹크랩이 비싼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바다에서만 서식하고 그걸 잡으러 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고 조업 시즌은 겨우 몇 주밖에 안 되고 양식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개체 수마저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 정세와 무역 구조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킹크랩 가격은 단순히 맛있으니까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에는 극한의 자연환경, 어부들의 목숨을 건 노동, 생태계의 위기, 그리고 국제 정치의 파도까지 전부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킹크랩 다리 하나를 입에 넣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산시장에서 킹크랩 가격표를 보시면 비싸다가 아니라 이 가격에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킹크랩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노량진이나 속초에서 가격 보고 발길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킹크랩 경험담 한번 나눠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